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DBMS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수많은 장애 사례들과 그 해결법을 여러 편에 걸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B2C나 B2B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 새벽에 갑자기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다운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느리죠? 이런 알람들을 받게 되실 텐데, 그때 뭐 새벽에 일어나서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뻗어 있는 거예요. CPU가 100%로 치솟고 메모리가 부족하고 에러 메시지들이 뭐 여기저기 나오고 뭐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두려운 순간들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이 강의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장애, 설계 오류, 애플리케이션 구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갑자기 많아질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장애 사례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겠습니다. 우선 기본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DBMS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DB와 DBMS를 혼용해서 쓰시긴 하는데 사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DB, 즉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집합이죠. 우리가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DBMS,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 수정, 삭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DB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라면 DBMS는 도서관 사서와 그 관리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이 수만 권 있어요. 이 책들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만 있다고 도서관이 돌아갈까요? 아니죠. 사서가 필요합니다. 사서는 책을 분류하고 손님이 물어보면 원하는 책을 빨리 찾아주고 책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죠. 이게 바로 DBMS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판매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가져와서 결과를 보기 쉽게 정리해서 돌려줍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DB라고 부를 때 사실은 대부분 DBMS를 말하는 거예요. PostgreSQL, MySQL, Oracle 같은 것들이 바로 DBMS인 거죠. 자, 그럼 이제 DBMS를 다루는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되는 논리적 작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작업이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되어야 할 때 트랜잭션으로 관리합니다. 트랜잭션을 직역하면 거래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내고 점원은 물건을 줍니다. 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제공받는 두 행위는 동시에 완결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돈만 내고 물건을 못 받으면 억울하죠. 반대로 물건만 받고 돈을 안 내면 그건 절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한 묶음의 작업들이 전부 성공적으로 완료되거나 아니면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택배 발송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이 상품을 주문했을 때 재고를 차감하고 송장 번호를 생성하고 결제를 승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그런데 만약 송장 번호는 생성됐는데 결제 승인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만 차감되고 돈은 안 들어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있는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롤백을 통해 모든 작업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재고도 다시 복구를 하는 거죠. 반대로 모두 성공하면 그제서야 커밋해서 확정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트랜잭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트랜잭션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어, 데드락. 교착 상태입니다. 이름부터 무섭죠. 데드락. 죽은 자물쇠라는 뜻인가? 데드락은 두 개의 트랜잭션이 서로가 가진 자원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A팀은 3층 회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자료를 4층 회의실에 놓고 왔네요. 4층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B팀은 4층 회의실을 쓰고 있었는데 빔 프로젝터가 3층 회의실에 있네요. 3층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서로 회의실이 비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누구도 진행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게 바로 데드락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트랜지션 1에서는 자원 A를 보유하고 있고 자원 B를 요청 중입니다. 트랜지션 B는 자원 B를 보유하고 있고 자원 A를 원해요. 두 트랜잭션 모두 상대가 가진 자원을 놓아주기를 기다리면서 무한정 대기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요. 서비스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데드락입니다. 자, 이제 안정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igh Availability, HA, 우리말로 고가용성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고가용성이란 서비스가 거의 항상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의 항상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99.9, 99.99, 심지어 99.999를 목표로 합니다. 99.999는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1년에 5분 15초만 다운되는 겁니다. 그만큼 거의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있는 응급실을 생각해보면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죠. 그럼 응급실은 어떻게 고가용성을 유지할까요?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예비 전력이 켜집니다. 환자 치료가 멈추면 안 되니까요. 담당 의사가 퇴근하면 다음 교대 의사가 바로 투입됩니다. 심장 제세동기가 고장이 나면 바로 백업 장비가 있습니다. 산소 라인이 막히면 백업 라인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모든 중요한 요소를 2중, 3중으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비스가 멈추면 안 되니까요. DBMS의 고가용성도 동일합니다. 메인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다운되면 백업 서버가 즉시 투입됩니다. 디스크가 고장나면 다른 디스크에 복사본이 있죠. 네트워크가 끊기면 백업 네트워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서비스 중단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뒤에서 서버가 바뀌었든 뭐가 고장났든 상관없이 계속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입니다. 두 번째는 Failover와 Failback입니다. Failover는 메인 시스템이 쓰러졌을 때 예비 시스템이 투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Failback은 메인 시스템이 회복되면 다시 원래 구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경기 중에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했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시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수가 투입됩니다. 바로 이게 Failover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관중들은 여전히 경기를 보고 있고 상대팀도 계속 뛰고 있죠. 주전이 빠졌다고 경기가 멈추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다가 메인 선수가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했어요. 이제 복귀를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대신 뛰었던 선수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고 원래 주전 선수가 자기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Failback입니다. DBMS도 똑같습니다. 프라이머리 서버가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하드웨어가 고장이 났든 네트워크가 끊겼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세컨더리 서버, 벤치 선수죠. 즉시 프라이머리 역할을 합니다. 페일오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프라이머리 서버, 메인 서버가 복구되었습니다. 하드웨어 교체했고 네트워크 수리했고 이제 완벽하죠. 그럼 페일백을 합니다. 복귀하는 거죠. 원래 구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프라이머리 서버가 다시 주력 역할을 맡고 이제 세컨더리 서버는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페일오버와 페일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턴시와 스루풋, 지연 시간과 처리량입니다. 먼저 레이턴시, 지연 시간. 레이턴시는 요청을 보낸 순간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쿼리나 어떤 요청을 보냈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레이턴시예요. 다음 스루풋, 처리량입니다. 스루풋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입니다. 1초에 몇 개의 쿼리를 처리할 수 있냐, 1분에 몇 건의 주문을 받을 수 있냐, 이게 바로 스루풋이에요. 이 둘 간의 차이를 고속도로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한 대의 차가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레이턴시가 4시간인 겁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자, 그럼 스루풋은 뭘까요? 1차선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차선은 시간당 1000대가 갈 수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스루풋이에요. 단위 시간당 처리되는 차량의 수. 만약 4차선 도로라면 차들이 4줄로 동시에 갈 수 있습니다. 시간당 4000대가 지나갈 수 있겠죠? 스루풋이 4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차선이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아니죠. 여전히 4시간입니다. 차선이 많아진다고 해서 차 한 대가 더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동시에 더 많은 차가 지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레이턴시와 스루풋의 차이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레이턴시, 지연 시간, 한 대의 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 4시간. 스루풋은 시간당 지나가는 차량의 수, 1000대냐 아니면 4000대냐. 차선을 늘리면 서버가 추가되는 거랑 동일하죠. 스루풋은 늘어나지만 레이턴시는 그대로입니다.